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일어설 때면 엄마는 항상 티슈 몇 장과 일회용 물티슈를 챙겨 가방에 넣습니다. 엄마, 집에 휴지 많은데 왜 가져와? 제 물음에 엄마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야, 이거 그냥 두면 다 버리는 거야. 아깝잖니. 나중에 다 쓸 데가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사신 분이니 그저 몸에 밴 알뜰함이겠거니 생각했죠. 오히려 우리 엄마 참 알뜰하게 사시네 하며 가볍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의 가방은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지 싶었던 마음이 어느덧 이건 좀 아닌데라는 당혹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노인의 알뜰함이고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는 행위인 걸까요? 처음엔 가벼웠던 제 의무는 엄마의 가방이 빵빵해질수록 깊은 염려와 슬픔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생을 알뜰하게 사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힘으로 저와 남동생을 키우셨죠. 그 시절 엄마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며 단 한 번도 외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엄마였기에 노년에는 편히 쉬시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엄마의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엄마와 함께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는데 엄마가 셀프바 쪽으로 가시더니 티슈를 한 움큼 집어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빨대를 20개쯤 챙기시고요. 엄마, 그건 왜 챙겨? 제가 말리려 하자 엄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거 다 커피값에 포함된 거야. 우리가 낸 돈이라고. 그 순간 알바생이 저희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얼굴이 화끈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 엄마와 함께 간 백반집에서였습니다. 반찬 셀프 코너가 있는 곳이었는데 엄마가 상추와 고추를 비닐봉지에 담기 시작하시더군요. 처음엔 먹을 만큼만 담으시나 했는데 봉지가 빵빵해질 때까지 채우시는 겁니다. 어머니, 그건 여기서 드시라고 있는 거예요. 주인 아주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손님이 먹으라고 놔둔 거 아니에요? 우리 밥값 다 냈는데 왜요?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얼른 사과하고 엄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는 가져온 상추로 쌈을 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그 식당 주인 참 인색하더라.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시식 코너를 지나는데 엄마가 이쑤시개를 한 움큼 집으시더니 20개쯤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과일 코너로 가시더니 비닐봉지를 돌돌 말아 수십 장을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엄마, 그거 필요하면 제가 사드릴게요. 아니야, 이건 공짜잖아. 왜 돈 주고 사? 엄마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공짜면 다 가져와도 된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편의점에 들른 엄마가 일회용 나무젓가락과 플라스틱 숟가락을 한아름 안고 나오셨습니다. 물건은 하나도 사지 않으시고요. 엄마, 저건 뭔가를 사야 주는 거예요. 아니야, 저기 보면 자유롭게 이용하세요라고 써 있잖아. 편의점 알바생이 뭐라 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엄마는 매달 연금을 타러 은행에 가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은행에 다녀오시면 가방이 유독 무거웠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 대기실에 놓인 믹스커피를 한 움큼씩 챙겨오신 거였습니다. 우리 집 찬장에는 이제 믹스커피가 100개도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이거 너무 많아요. 그래도 공짜인데 안 가져오면 손해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엄마의 가방이 이상하게 불룩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대형 두루마리 휴지에 심을 빼서 납작하게 만들어 가방에 넣어 오신 겁니다. 야, 이거 다 세금에 포함된 거야. 우리가 낸 세금으로 사는 거라고. 엄마는 당당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아유, 우리 엄마 못 말려 하고 웃었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 동네 헬스장에 등록해 드렸습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친구도 사귀시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 엄마가 샤워실에 비치된 공용 샴푸와 바디워시를 빈통에 담아 오셨습니다. 엄마, 그건 거기서만 쓰라고 있는 거예요. 회원들 쓰라고 있는 건데 내가 회원이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모델하우스에 다녀오셨습니다. 가방에는 물티슈와 쿠폰, 볼펜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몇 번이나 받아온 거예요? 5번? 줄을 서서 다시 받으면 또 주더라고. 얼굴을 몰라서. 엄마는 자랑스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오랜 친구분이 집에 오셨습니다. 두 분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엄마 친구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마트 가면 공짜로 주는 게 많더라고. 안 챙기면 손해야.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야죠. 두 분이 웃으며 이야기하시는 걸 보며 저는 이게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칠순 생신을 맞아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는데 체크아웃할 때 엄마의 가방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나중에 보니 일회용품은 물론이고 비치된 슬리퍼와 유리컵까지 챙겨오신 겁니다. 엄마, 이건 호텔 물건이에요. 우리가 돈 내고 잔 거잖아. 서비스야, 서비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있는지도 몰랐던 물건들을 보시고 가져가곤 했습니다. 너 이거 안 쓰지? 하고 물어볼 때도 있고 그냥 가져가실 때도 있습니다. 가져가는 물건들이 값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말하면 새로 사드릴 텐데 하고 생각만 했습니다. 엄마가 저희 집에 다녀가고 며칠 후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배가 너무 아프다고요. 엄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구토와 설사를 아주 심하게 하셨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드신 거예요? 너희 집에서 가져온 육포. 엄마의 말을 듣고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드신 건 우리 집 강아지 간식인 육포였습니다. 그것도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려고 따로 빼둔 게 육포였죠. 엄마는 그걸 사람이 먹는 육포인 줄 알고 가방에 넣어 가신 겁니다. 엄마는 그 유통기한 지난 게 육포를 먹은 겁니다. 바로 119에 전화하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엄마 얼굴이 노랗게 뜬 채 실신한 상태였습니다. 뭘 드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육포요. 근데 그게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 앞에서 차마 개 간식을 훔쳐 먹어서 이렇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위세척을 하고 링거를 맞고 이틀을 입원하셨습니다. 그 밤 저는 엄마가 원망스러워 남몰래 울었습니다. 엄마, 대체 왜 그래? 뭐가 부족해서 그래? 입원실에서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엄마, 이제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알았죠? 응, 다시는 안 그러마.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퇴원 후 한 달 정도는 조용했습니다. 엄마도 크게 데이셨는지 외출을 자제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엄마는 매일 노인복지관에 다니셨습니다.
출석 도장을 찍는 게 낙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전화 통화를 하면 집에만 계신 거예요. 엄마, 오늘 복지관 안 가세요? 응. 오늘은 좀 쉴래.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엄마는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방 안에만 계셨습니다.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시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혼자 우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사람들이 나를 따돌린다. 네? 무슨 소리예요? 다들 나만 미워해. 엄마는 서럽게 우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참지 못하고 복지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따돌리냐고요. 저는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따님,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직원은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 엄마는 공용 냉장고를 열고 있었습니다. 남의 김치통을 꺼내더니 비닐봉지에 김치를 옮겨 담고 계셨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엄마는 복지관 앞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쁘게 심어놓은 장미 화분을 뿌리째 뽑아 가방에 우겨 넣으셨습니다. 저희도 어르신 체면 생각해서 조용히 이용 정지만 시킨 겁니다. 직원의 말이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복지관을 나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엄마의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는 복지관에서 가져온 만빨대 몇 개와 구겨진 티슈, 볼펜, 믹스커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치매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담을 하며 엄마의 행동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성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결합된 증상일 수 있어요. 물건을 모으는 행위가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 된 거죠.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신가요? 네, 제가 일을 해서. 외로움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 좀 봐달라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외로웠던 겁니다. 며칠 후 동네 슈퍼 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시죠? 어머님이 계산 안 하고 나가신 물건이 있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슈퍼로 달려가니 엄마가 구석에 작아져 계셨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동안 제가 조용히 넘어갔는데 슈퍼 주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계산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모시는 것도 힘드시죠? 근데 이러시면. 주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미안하다. 나도 모르게 그래. 엄마. 손이 저절로 가. 안 가져오면 불안해서.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음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한데 어머님이 복도에 있는 택배를. 저는 뛰어나갔습니다. 엄마는 남의 택배 상자를 들고 계셨습니다. 엄마, 이게 우리 거 아니었어? 엄마는 진심으로 헷갈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을 만나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집 어머니 조심해야 한대. 우리 택배도 확인해 봐야겠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누나, 이제 어머니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 혼자 감당 안 되잖아. 우리 애들도 있고 이러다 큰일 나. 동생의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려서 더 화가 났습니다. 누나는 독하게 못해서 그래. 이제 결단을 내려야지. 동생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만 바보인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모든 게 편해질까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엄마는 방에서 주무십니다. 가방은 현관 옆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날 내일 엄마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에 갔습니다.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불안과 외로움이 만든 병이라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창피함에 엄마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빈 가방을 제 사랑으로 채워보려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엄마는 제 엄마니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가방도 오늘따라 유독 묵직해 보이지 않나요? 그건 정말 욕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채워주지 못한 외로움의 무게일까요? 세상이 도둑질이라 부르는 엄마의 가방을 이제 저는 제 사랑으로 다시 채워보려 합니다. 비록 예전처럼 당당한 엄마로 돌아올 순 없어도 엄마의 마지막 가방만큼은 따뜻한 기억으로 무거웠으면 좋겠습니다.